네,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아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을 꼬집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 팀장, 그러니까 네. 남편에게 사실상 고소를 당한 거네요. 그렇죠. 아내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 중인 이 남편이 자신의 신체를 끌어안고 만지려고 하지 말라면서 남편의 팔을 꼬집습니다. 남편의 팔을 꼬집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이 검찰은 아내를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지만 아내는 아니다, 부당하다,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꼬집은 건 가지고 고소한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고소당할 남편들 많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이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꼬집었다고 벌금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벌금형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셈이 되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아내 주장을 한번 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이 남성이 즉 남편이 아내를 대상으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이렇게 뭐 끌어안고 이게 추행을 하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건 상당히 싫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꼬집었는데 자기는 그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어가지고 꼬집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원래 검찰이 그러니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는데 아내가 불복해서 이거는 재판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원치 않게 성추행을 하니까 그러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꼬집은 거잖아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내가 저 남편이 그냥 팔목을 잡거나 약간 밀친 정도에 불과했다면은 이렇게 기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꼬집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살짝 꼬집은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힘차게 꼬집었던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정당 방위가 됐던 정당 행위가 됐던 그게 인정이 되려면은 정당 행위가 정당 방위보다 조금 요건은 폭넓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하여간 인정을 받아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정말 최소한의 공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이걸 되게 협소하게 인정을 해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팔목을 잡거나 약간 밀친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반격에 나가면은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아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남편이 추행에 나섰고 어떻게 꼬집는 것까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꼬집는 거 정도면은 그 정도 상황에서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둘 사이에 뭐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이 사건 이후에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취하를 했고 서로 취하하자 이렇게 뭐 종용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그럼 부부 사이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고 뭘 꼬집냐? 이거는 정당방위 아니야. 벌금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유죄다. 제가 법원에 좀 판결을 곡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말하면 부부 사이에는 꼬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꼬집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1심 판단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확정적인 이혼 의사를 가지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다면 네. 사실 부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한 침해가 되면 그에 대한 소극적 저항 행위로 꼬집거나 밀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1심은 이혼 소송 제기했다가 이혼 취하했다가 하는 과정이라면 네. 부부간에 그게 무슨 부당한 신체적 접촉이야? 라고 어찌 보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요건의 첫 번째인 부당한 침해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은 좀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 사건 네. 외에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내가 이 부당한 성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의 팔을 꼬집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아예 다르게 본 거예요. 이거는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 네. 전제하에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아내가 팔을 꼬집은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항소심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전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방위 요건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당방위 인정이 잘 안 되죠. 만약에 아내가 여기서 남편을 주먹으로 쳤거나 뭐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어서 남편을 네. 폭행을 했다면 아마 이게 부당한 침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을 텐데 밀치거나 꼬집는 정도의 소극적 저항행위라면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 요건 충족된다라고 해서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1심은 벌금 30만 원,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가 선고된 건데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도
뭔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보장돼야 된다. 뭐 이런 예, 말이군요. 저 취지군요. 부부간의 네. 어떤 그 강제적인 신체 접촉의 경우에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이 된다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이게 확립된 판례거든요. 이게 아무리 둘 사이에 뭐 이혼 소송을 취하를 하고 재결합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당한 그런 신체적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꼬집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 정당방위 정당행위 판례 중에 꼬집었을 때 인정이 된 거는 이제까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판례가 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혼 소송이 취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도 남편이 좀 중단해달라. 이제 아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이제는 이 성추행이라는 게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한다고 처벌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민법에 보면 이제 혼인 관계에서는 성적 성실 의무라는 게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부부간의 강간도 인정이 되지 않았었고 부부간의 성폭행이라는 건 아니 부부간의 성폭행이 어디 있어? 이게 이제 과거부터 확립된 판례였다가 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으면 그건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어찌 보면 확인해준 그런 판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혼 소송 취하했지만 이렇게 재판받다 보면은 뭐 부부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겠는데요, 교수님. 글쎄 결과적으로 이제 뭐 왜 또 취하를 했는지 그 저변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송 같은 걸 상당히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 두 분 변호사 계시지만은 그 사업에 번창한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지금 많은 소송이 있어가지고 1심, 2심까지 그 지금 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이 그 부부 관계를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예전의 관계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상당히 그 이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글쎄요, 이 소송 같은 것이 너무 이렇게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위기가 있는 만큼 더 단단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받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